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20대 때 느끼는 이 꿈에 대한 열정과 내 체력과 이런 것들하고 30이 넘어가면서부터의 이런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풀님의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와니님. 틈틈이 영상 보고 있는 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낙서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림 그리는 걸 귀찮아하는 걸 느꼈었어요. 잘 그리고 싶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노력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번 고민 상담하는 거 듣기만 하다가 요즘 현재 제 모습에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댓글을 남겨요. 그러면 상담을 해드릴 때 여쭤보는 게 뭐냐면 그림의 목표, 예를 들면 대학 진학인 분들도 있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입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 시간, 그리고 하루에 그리는 시간, 완성해본 완성작,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러스트인데 일러스트 컬러인지 아닌지, 단편 뭐 한 편, 뭐 2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좀 해볼게요. 아, 웹툰 작가 꿈이시군요. 보풀님, 그러면 지금 웹툰 작가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웹툰을 한다고 했을 때 좋아하는 작가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추구미라고 해야 되죠? 아, 나 이런 작가님처럼 너무 잘하고 싶다. 이게 그림이어도 되고 아니면 스토리텔링이어도 괜찮고 뭐 채색 방법이 이런 게 좋다도 괜찮고 그냥 이 작가가 하는 내용이 다 좋아 또 괜찮고 그런 부분들을 일단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모두가 그 머릿속에서 그리는 그 작가의 그 이미지, 그러니까 이런 작품 했을 때 느끼는 그게 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웹툰 쪽도 정말 그림과 스타일과 이런 게 너무 다양해서 조금 알고 제가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웹툰 학원 가면 스토리도 배우나요? 근데 웹툰 학원에서도 이제 큰 학원 같은 경우는 스토리반이 따로 있고 뭐 선화반 따로 있고 채색반 따로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규모가 좀 있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림 부분은 남원 작가님, 정년이 그리신 분, 스토리는 양영수 작가님, 덴마 작가님 좋아합니다. 양 작가님 특유의 스토리텔링 흐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면 추구미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신 것을 알았고,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면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만약에 내가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버리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일인지 아닌지도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신 시간 아까 얘기해 주신 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간간히 계속 배우셨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렸을 때 다닌 거 빼고 2년 반 정도 배우신 거네요. 근데 이거를 좀 드문드문 이렇게 배우신 거고, 지금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는 그리시는 시간이 없다고 하셨고 완성해 본 것도 지금은 없으시다고 하셨죠. 그쵸? 그러면 보풀님이 지금 30 정도의 직장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만화가 아니어도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먹여 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화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물론 웹툰 작가가 되는 것도 되게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웹툰 작가분들의 그런, 제가 그냥 관심이 많아서 이제 웹툰 작가분들의 브이로그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 글이나 웹툰 후기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비정규직에 가깝다는 말이죠. 비정규직이고 내 일이라는 게 고정 수입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한 작품을 한 2년을 만약에 연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작품을 준비하기까지는 꽤나 또 많은 시간을 공을 좀 들여야 되고, 작품이 런칭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직종이고, 그리고 꽤나 노동 강도가 되게 높은 전 직업군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어느 직업이든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풀님이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렸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내 삶이 있잖아요. 내 삶이 있고, 그리고 내 꿈이 있어요.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는 웹툰 작가겠죠. 그쵸? 그리고 삶은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시소가 평행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얘는 어디까지나 꿈에 향해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무게를 두고 있는 거는 요 삶에 가까운 다시 이렇게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삶에서의 느끼는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풀님이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게 생존 욕구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풀님이 20대 초반이었거나 뭐 20대 중반쯤만 됐어도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30의 초입 때 느꼈던 그 현실적인 그 감각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닌데 20대 때 느끼는 이 꿈에 대한 열정과 내 체력과 이런 것들하고 30이 넘어가면서부터의 마음은 내 체력과 내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의 종합적인 부분들이 20대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나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그림을 안 그린다는 표면적인 문제 말고 실제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보풀님이 하는 이런 왜 난 열심히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가장 근본적인 깊게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을 놓을 정도로 웹툰 작가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까지 매력적인가?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하면 보통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덤벼서 하거든요. 내가 내일 회사에서 진짜 졸아가지고 막 졸면서 하는 일이 있거나 내가 약간 잘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를 꼭 해야 돼. 왜냐, 난 이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 나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 보풀님은 지금 나를 충분히 먹여 살리고 있고 체력이나 이런 것들도 20대 때 비해서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웹툰 작가라는 게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직업군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불완전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들이 굉장히 이렇게 정말 상충하는 그런 직업군이란 말이죠. 보풀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중에 저 선택하기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퇴근하고 나서 창작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 자체의 업무 강도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에 치이고 그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자취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시면 충분히 나를 먹여 살린 일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냥 피곤해서 막 집에 오면 쓰러져 자고 근데 그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내가 그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만한 어떤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근데 이제 그 가치라는 이 부분에서 막히면 왜 해야 되는지를 당연히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 해야지. 내가 이거를 오늘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학원 얘기를 못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요. 보풀님이 계속 시도도 많이 해보셨고 그리고 정말 계속 꾸준히 이렇게 발을 담궜다가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 뺐다가 다시 또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또 하고 이제 그런 지금 세월을 보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해봤으면 이게 어떤 힘듦이 있는지도 아예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이 직업군에 관련돼서 학원도 다니시다 보면 정말 이렇게 저렇게 듣는 얘기들도 많으셨을 거고 그러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냥 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얘기인데 그 희생을 할 만한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풀님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내가 왜 하고 싶은가? 조금 다른 얘긴 한데 저희 반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저희가 고2 학년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외부 강의 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입시반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비반이 정확히 말하면. 근데 글이 막히거나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내가 다시 그래도 해야지? 라고 생각이 딱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해야지 나 그래도 고2니까 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정말 내밀하게 사실 나 이런 것 좀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쌤, 저 이번 주에 숙제 되게 열심히 했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친구 그냥 가명으로 할게요. 뭐 만이라고 할게요. 그 친구 이름이 만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쌤, 제가 숙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들려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얘기해봐. 궁금하네.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쌤, 저는 솔직히 대학도 대학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와닿아? 이랬더니 자기는 그 지금 학원의 반 친구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마니쌤이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래서 나중에 되게 자기가 명예롭게 학원에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그 명예로운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희 반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 대학 되게 열심히 준비해서 간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놀러 오면 이렇게 원래는 커피만 사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쌤 저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오는데 지금 열심히 해서 대학 간 친구들은 제가 불러다가 미니 선배와의 만남이라는 걸 해요. 그 선배들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학 준비를 열심히 했었고 나 이런 에피소드 있었고 대학 가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애들이 한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니 선배와의 만남을 이제 시키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드릉드릉 할 만한 그런 선배가 되는 게 꿈인데 내가 여기서 이 숙제를 안 하면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못 설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내가 거기 서서 이런 말을 해야지 내가 정말 그리기 싫을 때도 여기에 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림 정말 열심히 했어 라는 그 이미지를 그린대요. 그러니까 그냥 대학을 가는 거를 생각할 때는 되게 추상적이고 그냥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 저희 영상실이 있어요. 영상실이 이렇게 있으면 영상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앉아있는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여기 TV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발표하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여기에 딱 서서 그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막 용기가 난대요. 아, 그거 나 진짜 꼭 하고 싶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대단히 뭐 어디서 뭐 상을 받고 내가 어디에 입사를 하고 내가 어떤 작품을 내고 이제 그런 표현적으로 아, 이런 거가 좀 성공이지. 이런 게 좀 잘 된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말고 보풀님이 딱 생각했을 때 나 정말 이런 거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이미지가 되게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뭔가가 있으면 그건 진짜 하고 싶은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억지로 막 하시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좀 꿈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꾼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웹툰 작가가 됐어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카카오에서 내가 연재를 하는 작가가 됐어. 그래서 저 무슨 작품 연재합니다 라는 포스팅을 하는 그 순간이 너무 꿈에 그려진다. 나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서 미칠 것 같아.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 작가 되고 싶어 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희생할 만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답이 안 선 걸 수도 있어요. 솔꾼이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 어시스트 군단을 이끌고 제 작품을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이미지가 막 그려지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서연님 말씀대로 정말 그 디테일한 꿈이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원대한 그런 꿈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나만 생각할 수 있는, 나만 꿈꿀 수 있는 그 제일 그 짜릿한 그 이미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풀님? 그쵸. 이게 막연하게 어릴 때부터 꾸던 꿈이라는 거에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내가 그동안 좋아해왔기 때문에 계속 좋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에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나이다 보니까. 그쵸.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대, 20대, 30대, 아직 제가 40대를 겪어본 건 아니지만 40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연하게 꿈만 꾸는 얘기는 해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나이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거 미루면 안 합니다. 아니면 혼자 하면 더 막막해요. 저희가 증인 돼드릴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같이 생각해요. 박제되죠, 이거. 근데 부끄러워도 여기 있는 분들 다 덕후들이라 이해하실걸요? 어떤 친구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기가 일러스트를 되게 잘하는 작가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그 잘하는 이 뭔데?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잖아. 했더니 팔로워 몇 정도 되는 사람이요. 그래서 팔로워는 네 역량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운빨도 있어.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생각해봐. 했더니 선생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표 세운다며. 싫은 말고. 했더니 잠시만요. 했더니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그렸을 때
자기가 부스를 이제 일러스트 페어 이런 걸 나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님이 누구누구가 있대요. 근데 그 작가님이 부스를 나갔는데 그 옆자리든 뭐 근처에 있어서 인사를 갔는데 작가님이 어머 저도 그 작품 잘 보고 있어 라는 그 말을 듣는 게 자기는 정말 최고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거 좋다.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랬더니 쌤 그러면 제가 그 작가님 취향을 보니까 저랑 취향이 겹치는 작가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일단 그분의 눈에 띄어야 되니까 이런 팬아트를 그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위터도 해야 됐지만 그분이 인스타도 하시니까 인스타도 열심히 계속 하나둘씩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저거 해야 될 것 같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봐 생각하니까 나오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일단 보풀님이 웹툰 런칭하시면 무조건 댓글 남겨서 저는 보풀님이 예전에 고민 상담 하실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하고 자랑할게요. 아 그것도 되게 좋은데요. 저는 보풀님이 제가 그린 작품이 애니화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러다 성공해서 인터뷰도 하는 거죠. 어때요? 보풀님 되게 좋거든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 애니화가 되는 거랑 인터뷰하는 거랑 그 둘 중에 뭐가 더 짜릿해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애니어가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작품이 이제 막 이렇게 작품을 한번 애니어를 해보자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설레는지 혹은 런칭을 해서 애니화도 돼서 잡지에 인터뷰를 한다. 그럼 어떤 인터뷰 내용이 막 오갈 건지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좀 짜릿한지 둘 중에 하나를 한번 택해보죠. 레오 아이고 레오야 여기 누르시면 안 돼요. 고양이 나이 많아요. 지금 20살 됐어요. 고양이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13살이고 한 마리는 레오라는 지금 중간중간 우는 소리가 들리는 고양이는 20살이에요. 인터뷰하는 게 더 짜릿짜릿할 것 같아요.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린 작품 의도를 엄청나게 설명하면 짜릿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만 봐도 막 그 흥분된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독자들이 몰랐던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가 되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 목표인 것 같아요. 인터뷰 하실 때 많은 이야기 꼭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게. 그러면 저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그러면 보풀님 그 생각을 저는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공간들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잊으면 안 되는 내용들을 써놨거든요.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보풀님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지 않고 있던 스케줄을 끼워 넣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풀님이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능한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볼게요. 확보 가능한 시간. 9시까지 출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보풀님이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 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안 한 날은 아직 몇 시간 내야 될지 아직 가늠을 안 해보셨고 실제로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리시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날에는 딱 10분만 그리세요. 에이 10분 갖고 누구 코에 붙여 라고 하는데 제가 준택님한테 예전에도 지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방향이 만든 방향으로 가는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는 무조건 10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 주를 10분이 성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출근 전에 30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1시간을 하시고 이거를 차차 늘려가시는 걸로. 그래서 10분은 첫 주만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0분은 한 달 정도 유지를 해보세요. 이게 충분히 유지가 한 달이 된다? 그러면 1시간도 넘어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끔 못 하실 때도 있지만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놓쳐서 못했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게 좀 더 생산적으로 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샤워를 하신다. 그러면 샤워하고 나서 그 10분 정도 그 대신에 그릴 그림을 그날 찾지 마시고 퇴근하면서 찾아보세요. 내일 이거 그려야지 하면서 자기 전에 이거 나 내일 그려야지 이런 거 좀 신경 써야지 하면서 그 10분을 정말 파워 집중해서 절대 휴대폰 하지 말고 절대 딴 거 보지 말고 딱 집중해서 10분을 그리시고 그게 첫 주에 성공적으로 됐다. 하루도 빠짐없이 됐다. 그러면 그때 30분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꾸준히가 중요해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게 어제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 요거를 좀 정해볼까요? 친구들한테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하면 나 네 말 안 믿어 이러고 자, 이것부터 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개가 중요해요. 전 오전 7시 반에 책상에서 핀터레스트에서 인체 도형화 구도 연습을 아이패드로 연습하기. 좋아요. 아주 구체적이네요. 핑구루루님이 아하 그림 자료랑 사진 자료는 또 다른가요? 어디서 봤는데 습관 들이려면 마님이 써주신 것처럼 행동의 순서를 써놓는 것도 좋다고 봤어요. 아침 먹고 책상에서 그림을. 이거 써놓는 거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랑 자기 전에 꼭 이제 일기를 쓰는데 일기를 밤에 쓰고 아침에 이제 세수하고 이제 화장대 앞에 앉는데 그 화장대 앞에 앉으면 딱 보이는 자리에 저는 꼭 그걸 적어놨어요. 나는 스케줄을 지켜야 행복해지는 사람이다. 하나가 무너지면 이렇게 도미노처럼 두두두두 다 무너지는 편이라 저는 그 스케줄이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나는 꼭 지키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눈앞에 보고 그다음에 저 냉장고 앞에도 붙어있어요. 그래서 밥을 하루에 3번씩 먹잖아요. 그럼 냉장고 앞에서 맨날 3번씩 보는 거야. 맞아. 난 이걸 지켜야지 행복해진 사람이야. 그리고 또 자기 전에 또 한 번 또 봐요. 그러면 자주 보는 것만큼 계속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왜 광고 효과라는 게 그거잖아. 자주 보니까 적어놓고 보게 하면 확실히 그게 더 잘 지켜요. 네, 보풀님 해보시고 한 주 내일부터 아침부터 당장 해보시고 다음 주 꼭 라이브 오셔야겠네요.